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요 난선생 이철입니다. 반가.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하루하루 달라요. 저희 농원 같은 경우도 이번 주말에 좀 큰일 날 뻔했죠. 온도가 갑자기 막 올라가고 평상시대로 문을 열어놨는데 가보니까 막 올라갔어요. 지금같이 너무 올라가면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죠? 꽃이 달려야 될 덴드로비움들이 갑자기 순으로 변한다든지 꽃이 빨리 진다든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시기를 너무 빨리 당겨서 출하 일정을 저희가 조절을 못하기도 하고 또 더 심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식물이 타서 그죠? 더워서 죽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계절인데 지금이 식물이 이제 막 싹이 틀 때예요. 꽃이 피든 안 피든 싹이 트고 자라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비료가 필요한 시기인데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지금은 조금 이르긴 해요. 이르긴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3월 말 정도. 그래서 그리고 물론 베란다 식물하고 실내에서 키우는 거하고 틀려요. 실내는 뭐 사계절이 따뜻하니까 빛이 좀 부족한 뿐이고 베란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비료를 줘야 돼요. 4월 정도에 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온 거는 사실 주제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이 했던 건데 바로 뭐죠? 미원이죠. 근데 이게 미원이 잠깐만요. 우와, 미원이 역사가 꽤 오래됐네요. 이게 신스죠? 1956년부터 생산한 거예요. 와, 그러면 제가 69년생이니까 몰라 대충 저부터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그 당시엔 최고의 조미료 이거밖에 없었죠. 뭐 지금처럼 다시다다 이런 거 없을 텐데 이 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비료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워낙 그런 쪽에 관심도 많고 질문들도 많아서 미원이 비료가 된다, 안 된다. 기다, 좋다, 아니다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미원이 효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저희도 과거에 많이 썼었고 지금도 동남아 쪽에서는 비료 중에서 그 아지노모토를 미원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미원이고 일본 건 아마 아지노모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원 비료를 많이 쓰고 천연 비료 있죠. 뭐 바나나 껍질 이런 것들도 많이 써요. 근데 미원이 어떻게 쓰는 게 좋냐? 미원은 도대체 어디에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미원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미원과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미원을 사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미풍을 사셔도 됩니다. 가격 차이는 100원, 200원 정도 차이 나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미원이나 미풍이나 괜찮은데 일단 미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글루타민산 나트륨. 과거에는 미원이 해조류에서 이게 추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사탕수수에서 추출을 하고 아미노산 계열입니다. 그래서 미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비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요 말씀 딱 드리고 이제 비료가 뭔지, 그럼 활력제는 뭔지, 영양제는 뭔지, 요거부터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볼 때 비료는 뭐냐면 필수 영양소예요. 우리가 필수 영양소가 14개인가 16개인가 돼 있죠. 탄소, 뭐 이렇게 있고,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탄소나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죠? 자연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우리 인간도. 당연히 필수한 거예요. 산소 없으면 바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 자연 속에서 얻기 때문에 통과. 그리고 나머지 필수 요소가 NPK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2대2, 2대2, 몇 대 이런 거. 그래서 NPK, 그러니까 N이 질소, P가 인산, 나머지 K가 가리라고도 하고, 저는 칼륨이죠, 칼륨.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가리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질소는 그 잎하고, 그죠? 이런 가지, 이런 게 충실하게 해주고, 잎이 약하던가, 그리고 또 뭐죠? 약간 노랗든가 이럴 때 질소비료를 주면 이제 초록색으로 싹 변해요. 그러고, 우리가 인산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이 줄기 있죠. 그리고 뭐 튼튼하게 하고 이런 쪽이랬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보니까 인산이
꽃 달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미 제가 몇십 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 발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요. 근데 제가 이런 식물학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 않지만 난에서는 제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끝으로 가리는 좀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뿌리 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비료를 하는데, 만약 질소 성분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위험해요. 쭉 크는데 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이러고. 이것도 보통 비료가 NPK일 때요, 인산이 높은 비료가 더 비싸요. 그 얘기 뭐죠? 인산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NPK 있죠.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걸 우리가 비료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거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걸 미량 요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미량 원소들하고 다른 기능이 섞여 있는 거 우리가 활력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원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비료라기보다는 활력제인데, 저는 볼 때 미원의 활력제인데 써보니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느 분들은 또 미원이 너무 어렸을 때나 식물이 탄력을 못 받았을 때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그런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너무 어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때는 쓰지 말고 잘 자라고 있는데 좀 더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료 필수 영양소 말고 그런 미량 원소가 부족하면 식물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으로 치면 필수 영양소 뭐죠? 뭐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그렇죠. 우리 TD님이 똑똑하시네.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단백질,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일단 뭐든지 잘 먹으면 당연히 튼튼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미량 원소 무시하면 안 되죠. 왜 무시하면 안 돼요? 미량 원소가 부족하면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부족하면 마르고 좀 이러는데 심각한 병이 올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철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빈혈이 심각해지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고, 뭐 D가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아니라서. 그래서 미량 원소도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원은 혹시 있으면 집에서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물을 1리터 비율이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나오는 비료 뒤에 있는 비료도 다 같은 거예요. 보통 비료를 줄 때요, 300배 줘도 됩니다. 500배 줘도 됩니다. 근데 1000배 줘도 됩니다. 근데 농가에서나 이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좀 빨리 키우고 확 성장을 시켜야 돼서 수확량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500배, 300배도 쓰는데, 가정에서는 좀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확 크고 또 문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반려식물이다 보니 오랫동안 같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터 1000대1 정도인데, 1000대1이면요, 물 1리터에 cc로 쓰면 1cc예요. 1cc. 그죠? 아니면 이렇게 가루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미원처럼 가루로 돼 있으면 1g입니다. 근데 1g하고 1cc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일례로 들면 스포이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알겠죠. 스포이드로 하면 딱 요 두 방울 정도가 1g 정도 돼요. 그러면 그만큼 양이 미원이 되겠죠. 그럼 미원 같은 경우는 1리터는 요런 정도 1리터 타기보다는 식물을 많이 키우니까 세숫대 하나 정도예요. 그러면 4, 5리터 되잖아요. 그러면 티스푼 작은 거 있죠. 그거 한 술 정도 터서 넣어서 녹이면 1000대1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 농장장님이 우리 가정에서 스포이드도 없고 이런 재는 것도 없는데 1g을 어떻게 쟀더니, 농장님 똑똑하시네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푹 담궜다가 딱 떼면 똑똑 떨어지죠. 이 두 방울 떨어지면 된대요. 좋은 아이디어죠. 이렇게 딱 담궜다가 똑 떨어지면 1g 정도 된다. 이 정도 넣으면, 그죠? 세숫대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방울 정도 떨구면 1000대1이 되겠죠. 1000대1 정도를 타서 주는 게 좋습니다. 주는 게 좋은데,
많이 자주는 주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물에 타서 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오늘 또 이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이렇게 우리 모델, 그죠? 자, 이렇게 모델이 있어요. 모델한테 제가 미원은 지난번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뿌리가 지금도 안 그래도 튼튼한데 좀 더 튼튼해. 요거 제가 오늘 실험하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보여드릴게요. 다음번에. 자, 요렇게 지금 현재 뿌리 상태 잘 찍어 놓으세요. 이렇게. 지금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여기 생장점. 여기 지금 생장점 멈춰 있죠. 그죠? 요 부분. 여기도 생장점 멈춰 있죠. 멈춰 있어요. 춥다 보니까 지금 못 자라서 멈춰 있죠. 요 부분이하고 여기는 지금 새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요 부위, 이런 부위, 여기 부위에도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그 하이퍼넥스사에서 나오는 리키다스라는 건데, 이것들은 언제 쓰면 좋냐면 뿌리가 아주 약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자, 얘를 저는 스포이드로 하나는 활력제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산이 좀 많은 애예요. 인산 성분이 76, 좀 높죠. 그래서 뿌리나 그다음에 꽃이 필 때 그런 건데, 이게 제가 보니까 처음 따보는 거에서 왜 미연 냄새가 나는 느낌이 들지? 얘는 색이 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그죠? 이렇게 탔어요. 타고 좀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네, 두 개 같이 섞어줘요. 하나는 활력제고요. 하나는 일반 필수 영양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는 비료고, 하나는 활력제예요. 얘도 리퀴드도 미원의 성분이 들어있던 그런 게 좀 있어요.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볼 땐 1000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 이건 제가 미원을 줬기 때문에 뿌리가 더 좋다라고 말씀은 없지만 지금 뿌리 상태 굉장히 좋아요, 지금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줬을 때 실험에 이건 있어요. 정확하게 이걸 할 때 앞으로 한 달, 두 달 동안 환경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새 뿌리는 내리긴 내릴 건데, 얼마만큼 더 세게 내리는지인데, 일반적인 비료는, 화분은요, 요렇게 해서 타서 담갔다가 주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있죠. 이때는 주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물이 바싹 말랐을 때 있죠. 정말 건조했을 때는 줘도 되는데, 그때는 배액수를 더 높이시는 게 좋아요. 막 500배, 300배 위험합니다. 그때는. 왜냐면 얘네들이 건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담굽니다. 그죠? 담궈서 보통 다 먹을 때까지 5분 정도 걸린다 그랬죠? 이렇게 담갔다가 5분 정도 있다 빼서 이렇게 놓으면 끝이에요. 끝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수경 재배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반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자, 일반 물에 제가 탔어요. 그리고 우리 모델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5분이나 10분 뒤 되면 물을 갈아 빼줘야 돼요. 왜 빼줘야 되냐면 비료 성분이 높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이 썩을 확률이 되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담가놓으면 위험하니까 충분히 먹겠다면 빼고 나머지 물은 다른 하초에다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날 때까지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얘는 지금 원래 물이 들어있었잖아요. 네. 그럼 훨씬 더 희석이 많이 된 거네요. 희석이 많이 2배 정도 됐으니까 2000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2개를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500대 1에서 물 반 다시 넣었으니까 1000대 1이 되겠죠. 그죠? 하나가 넣었으면 1000대 1이죠. 근데 또 하나 넣었으면 2배 됐으니까 2배가 됐으니까 500대 1인데 물을 다시 넣었으니까 1000대 1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일단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런 미원을 집에 있으면 쓰시면 좋다. 제가 뭐 미원회사에서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뭐 미원을 요즘 미원 직접 안 쓰죠, 거의. 이렇게 미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조제가 돼 있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우리가 뭐요? 다시다. 라면 스프. 그다음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죠, 그거? 야, 연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돼요. 순수 미연만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비료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거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주냐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스탠다드 비료는요, 최근 들어서는, 하이퍼넥스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국내에서 나온 비료도 있고, 액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고형질 비료가 있어요. 근데 액비 같은 경우는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액비를 주기적으로 주면 좋죠. 보름에 한 번 정도 계속 주면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든 게 이런 고형질 비료라 그러죠. 고형질 비료. 이거는 완효성 코팅 비료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알갱이가 기름으로 코팅돼 있고 그 안에 비료가 들어있어요. 필수 비료가 되어 있고 비료 성분은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10, 11, 12 보통 1대 1대1 정도의 비율로, 그러니까 스탠다드 비료죠. 스탠다드형으로 비료가 나오고 이 비료를 올려주는 거는 4월경, 가정에서는 뭐 3월 말도 괜찮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올려줄 때는 요 정도 화분에 20알인데 제가 이거 할 때 이래요. 원래는 이 그 하이포넥스에서 사에서 오스모코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회사가 사갔어요. 스커스인가 무슨 회사가 사가서 여기서 만들었지만 지금 미국 회사일 거예요. 이게 미국 회사. 그리고 그럼 제가 나는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게 무조건 좋냐,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이거랑 유사하게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고 말씀 못 드리고 이 비료 성분 내부에 들어있는 비료 성분과 비슷할 텐데 코팅이 얼마만큼 잘 돼서 비료를 꾸준히 4개월 동안 이렇게 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줄 것이냐. 코팅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확 떨어지든가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든가 중간에 가다가 훅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든가. 근데 아마 이 정도 원만한 곡선을 그리고 가면 좋은 비료인데 전 써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고 얘는 줄 때 제가 보면 딱 요 정도 크기 화분 크기가 10cm 정도 사이즈일 때요. 일때 농가에서는 50알도 되고 막 60알도 줘요. 근데 저는 딱 볼 때 이 정도면 20알 정도 이렇게 20알 정도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고 이전에 여기 보면 작년에 올려놓은 비료가 이렇게 딱 있어요.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작년에 올려놓은 비료고요. 이게 지금 꺼내놓은 비료예요. 크기가 좀 틀리죠. 얘네들은 역삼터벽에서 비료는 내놓고 바깥에 있는 물이 들어가면서 비료를 밀어내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눌러볼게요. 새거, 지금 새거. 아야. 이렇게 들어갔어. 그쵸? 단단해요, 엄청. 이렇게 하면 손이 파일 정도 단단해요. 근데 자, 이거 눌러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응? 퐁 터졌죠? 아무것도 없죠? 이게 퐁 터져요. 물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누르면 물이 찍 나오고요. 이건 진짜 완전 지금 거의 1년 돼갖고 완전히 소멸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얘를 한 군데 몰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런 데 새순이 올라올 거예요. 이 줄기, 가지, 그 벌브 밑에는 그 뿌리도 자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놓지 말고 요 주변에다가 이렇게 흩어 뿌려서 놓는 게 좋다. 그죠?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한 번에 상업적으로 키워서 딱 내서 난 50알 줄 거야. 그러면 운이 좋으면 확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가정에서 키우는 거는 적당한 양. 이 정도 주면 다른 비료 하나도 안 줘도 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여기에 뭐 위험을 줘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그러면 비료 설명드렸죠. 활력제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타이밍에 활력제 같은 걸 쓰든가 미원을 쓰든가 이런 게 좋냐 하면 비료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76, 뭐 14, 14, 14인데 제가 하이포넥스 회사에 연락을 해봤어요.
하이퍼넥스는 제가 초기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을 받았는데 돈으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시는 분이 이온난농원이 많이 쓰니까 저희 예전부터 계속 많이 썼어요. 하이퍼넥스는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5개씩인가 주셨어요. 저 테스트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나는 잘 키우는 취미가 분들한테 한두 개 드려서 지금 테스트 하고 있고 써보니까 괜찮다 그러고, 또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76이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이게 스탠다드용을 만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단단하게 키우려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언제 쓰는 게 좋냐 그렇게 저한테 보면, 저는 첫 번째 내가 분갈이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세력이 좀 약해요. 그리고 식물을 이렇게 우리가 분주했어.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요새 분주 상품 많이 팔죠. 이렇게 분주해서 지금 뿌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놔둬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새순이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딱 여기가 통통한 거 보니까 이미 새순이 나오려고 하네. 자, 볼까요? 여기 뭔가 청소 나왔지, 진하게. 새순 나와서 요거 나올 때쯤이면 새뿌리가 쭉 내릴 거예요. 근데 요럴 때 뿌리를 좀 더 튼튼하게 내리면 좋겠다 할 때 이런 활력제나 이런 하이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진산이 높은 애들 있죠. 요거를 1000대1 정도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2번 정도나 3번 정도 주면 뿌리 내림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물 상태가 안 좋다든지 분주했을 때 요럴 때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활력제나 얘는 비료고요. 그죠? 이건 완전 순수 활력제예요. 활력제고 미온도 활력제고, 요런 것들은 언제면 내 식물이 자라다가 좀 약해졌다고 싶을 때, 그다음에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폈을 때 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주셔두면 화기가 좀 길어지고 꽃색이 좀 진해지고, 과일이면 좀 더 당도가 높아지고 그러겠죠. 그렇게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정식 비료는 내가 식물이 우리 집이 약간 웃자라고 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주기적으로 줘도 좋고, 특히 이게 인산이 이렇게 습이 높은 거는 꽃이 필 때쯤, 그러니까 뿌리 처음 내릴 때, 그다음에 꽃이 필 때 있죠. 피해서 순이 올라오고 꽃집이 형성되든가 이제 꽃이 막 물려, 한 달 뒤나 이럴 때 물릴 때쯤에 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뭐 꼭 이 하이포네스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료의 비율을 갖고 있는 비료들은 주면 좋습니다. 단 이 비료를 주실 때, 이런 비료를 주실 때 가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비가 있어요. 근데 가루보다는 액비 있어요. 수용성으로 물에 녹아져 있는 애들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왜? 이거는 이미 물에 다 녹혀 있기 때문에 잘 녹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안을 키우시는 분한테 처음에는 웬만하면 비료가 없어도 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건 사실이에요. 물로만 키워서도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 그때 물을 줄 때는 뭐라 그랬죠? 정수기물은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비료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돗물에는 미량원소도 있고 비료 성분이 있죠. 아주 미량하게 섞여 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빗물.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만 갖고 됩니다 하는데 키우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좀 더 튼튼하게 주고 싶고, 또 반려식물 잡으니까 좀 더 맛있는 거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첫 번째, 미온 같은 거 쓰셔도 괜찮다.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뿌리나 약해든가 아니면 꽃이 나올 때라든지 조금 특이한 상황, 약해졌을 때 잎이 만약에 너무 노랗게 됐다든지 해서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비료, 수십 년 동안 비료회사에서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활력제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당연히 좋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충분히. 그러신 분들, 아니면 살 데가 없든가 인터넷을 못해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나나.
이 바나나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워 먹으면 되겠네. 들리는 거 구우면 먹을 수 익어요? 정글복치에서 그렇게 먹던데. 김용만 씨가? 김병만. 김병만 씨가? 엄청 떫을 텐데. 그거 아시죠? 바나나 잎하고 이거 먹으면 소화 엄청 잘 되잖아요. 근데 엄청 써요. 쓰는 정도가 떫어갖고 막 미쳐요. 지금 제가 한번 씹어볼게요. 이거 끝나가면 구워봐야겠네. 이 지금 거의 이게 껍질이 안 까지잖아요. 이거를 대보면 이게 떫은 게 어느 정도 떫냐면 밤 까잖아요. 이불을 이렇게 빨리 먹고 자고 밤 깠을 때 떫은 거 있죠. 그보다 훨씬 떫어요. 이게 따서 말리는데 한 일주일, 빠르면 4, 5일 정도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바나나, 이게 농장에서 큰 바나나에서 많이 이만큼 열리면 오신 분 막 따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요만한 바나나 아니에요. 이만한 바나나. 근데 제가 궁금해서 요만한 바나나를 따봤거든요. 근데 익더라고요. 요만할 때 따보니까 그때 익어요. 맛은 똑같아요. 근데 구운다고 빨리 익나 진짜? 그때 맛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맛이래.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떫은 성질은 없어지는데 순수 바나나 맛은 아니고 급하니까 먹는 거지. 감자 비슷한 거. 그죠? 익었는데 그거 먹겠어요, 그죠? 익은 걸 먹지. 바나나가 제가 테스트할 게 없어요. 갖고 왔어요. 바나나 먹은 거를 모아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나나를 모아서 잘게 쓸어요. 그래서 물에 담굽니다. 넣어놔요. 껍질을? 네, 껍질을 이렇게 잘게, 그냥 넣어도 되는데, 안에 거 먹고 넣어도 되는데, 이게 성분이요, 칼륨 성분이 있어요. 이게 칼륨하고 미량원소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테스트 안 했는데, 일단 국내에서 식물 키우는 분들이 테스트했는데 괜찮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어디서 필리핀하고 또 태국에 갔는데 이거를 말려갖고요. 양파망 있죠? 그런 데다 이렇게 넣어놓고 식물 위에다 그냥 얹어놨어요, 안에. 근데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효능이 있구나 하고 조사해보니까 이게 이 껍질을 우려서 있잖아요. 효소처럼 만든 걸로 사람 먹어도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얘가 껍질을 이렇게 까잖아요. 까서 노랗게 돼 있는 거를 잘라요. 잘라서 넣어놓고 물을 버요. 근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집안 난리 납니다. 썩은 냄새 문제가 아니라 온 집안이 시커멓게 돼요. 초파리 아시죠? 초파리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휙 나타나서 막 우리 포도 먹고 이렇게 던져놔도 아침에 먹고 저녁 때 이렇게 보면 벌써 이렇게 나타나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초파리 많이 생겨요. 그래서 뚜껑을 닫는다. 그러면 시원한 냉장고에 넣어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물로 끓여줘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물도 주면 일반 토양은 괜찮은데, 난이나 특히 수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썩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말려요, 그냥. 껍질을 쫙 말려요. 그럼 꼬독꼬독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물에 담궈 놨다가 이렇게 아니면 끓여요. 그래서 그 물이 생기죠? 그럼 냉장고에 넣어놔요. 이 물을 이렇게 넣어놓고 물 줄 때 거기다 좀 몇 방울씩 떨궈갖고 비료를 줘도 효과가 좋다. 그래서 우리 난학생님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걸로 할까?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거죠. 좋은 식재와 잘 어울리는 그 식물에 맞는 화분하고 물하고 햇빛, 그죠? 통기. 요 조건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비료를 주든 뭘 주든 그게 좋다는 거지. 그게 안 좋고 저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줘서 조금 낮을 수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원 활력제, 그죠? 그 다음에 요런 비료나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거를 미량 요소 말고 필수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비료라고 한다. 그리고 이 비료는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강하게 주지 말고요. 약하게 해서 준다면 당연히 내가 키우는 식물이 튼튼하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먹으면 이런 거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밥 먹고 우리가 그 영양제, 종합 비타민제도 먹잖아요. 먹지만 비타민 C만 먹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만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력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활력제가 있고, 리키다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활력제가 있어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주면 간식같이 준다고 하면 또 식물한테도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찍으면서 고민했던 게 첫 번째는 제가 실험을 다 해서 영상 자료가 탁탁탁 남아있으면 좋은데 제 성격상 그러질 못해요. 알고 보고 듣고 보고 또 저희 집에서 테스트 해본 건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를 같이 이렇게 따닥따닥 못 드린다는 거는 너무 죄송스럽고, 저 대신 우리 꼼꼼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난학생님들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하셔서 테스트 하셔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좋아졌다, 이랬더니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랬더니 왜 이걸 썼나요? 이런 자료들을 너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것든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아요 했더니 어떤 분들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꾸 주시면 우리 난 알아요 채널에 있는 우리 학생님들 전체가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저 혼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고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피디님 뭐 이거 비료했는데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인사드리기 전에. 없어요? 뭐 요리할 때 미원이나 쓸지 뭐 지금 식물, 피디님도 지금 이제 식물 좀 많이 키우지 않아요? 많이 키워요. 많이 키워요? 지금 몇 종류 정도 돼요? 종류까지 모르니까 다음에는 나는 한 10개, 20개 화분. 오, 키워보니까 어때요? 저는 미원만 갖고 키워요. 비료 하나도 안 쓰고. 오,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잘 크니까. 잘 크니까, 이제 꽃도 필 때 피고, 네. 잘 자라고 그렇게 하죠. 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이게 제가 보는 게 매번 얘기하는데, 어느 화분이 잘 큽니다. 뭐가 잘 큽니다. 근데 아주 실수해서 흙에 키우다든지, 말도 안 되는 곳에 키우지 않고, 그리고 식물은 작은데 큰데 키운다든지,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덴드로비움은 이렇게 카틀리아잖아요. 덴드로비움을 이렇게 잘랐을 때 마디가 있어서 마디에서 삽목이 되니까 이거를 잘라서 눕혀도 된다 그랬더니 카틀리아를 다 잘라서 이렇게 눕힌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 밖에 거는 말고 나머지는 웬만큼 해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누구나 다. 그래서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난 학생님들은 저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어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주변에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비료도 써보니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더 확실하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원 외 비료들,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비료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활력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자, 화이팅!